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독자분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요약을 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분이 저한테 주신 질문인데요. 취준생 분인데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저에게 이메일로 주셨는데 리눅스 커널 드라이버는 칩셋 업체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인베이디드 시스템 개발자는 리눅스 커널 드라이버를 배울 필요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부트캠프에 있는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부트캠프가 어떤 부트캠프인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요즘 부트캠프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제대로 강의를 해서 취준생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잘 전달되면 좋을 텐데, 조금 이제 모든 부트캠프가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좀 잘못된 어찌 보면 그런 정보가 전달되는 것 같아서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리눅스 커널 드라이버는 칩셋 업체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팩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리눅스 커널 드라이버를 칩셋 업체에서 다 해주냐? 어느 정도는 해주는데, 이 리눅스 커널 드라이버를 칩셋 업체가 해주는 그 범위가요, 그 칩셋을 이제 제어하는 그 드라이버를 칩셋 업체가 해주죠. 예를 들어서 뭐 퀄컴 같은 경우는 그 모뎀 프로세서, 모뎀과 관련된 기능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커널 드라이버에 퀄컴의 모뎀을 제어하는 드라이버 코드를 이제 퀄컴 개발자가 구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GPU라든가 그래픽 가속과 관련된 그런 드라이버를 칩셋 업체, 여기서 말하는 칩셋 업체는 엔비디아나 뭐 퀄컴 같은 그런 업체를 뜻하는데, 네, 이런 IP, 그러니까 퀄컴이나 엔비디아가 개발한 IP를 튜닝업하거나 제어하는 드라이버는 칩셋 업체가 해주는 게 맞아요. 이렇게 맞는데 이 밖에 칩셋 업체가 개발을 해줘서 전달이 되는 커널 드라이버는요, 어느 정도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칩셋 업체가 개발된 전체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BSP라고 그러는데, 이 BSP를 받아서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자가 커널 드라이버를 이제 제품의 스펙에 맞게 추가를 한다던가, 혹은 아니면 그 칩셋 업체에서 작성한 커널 드라이버 코드까지 아예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널 드라이버는 칩셋 업체에서 해주는 건 맞아요. 어떤 부분까지 해주냐? 칩셋과 관련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그런 코드를 이제 칩셋 업체에서 드라이버로 제공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제품 개발과 관련된 그런 드라이버 코드까지는 칩셋 업체가 제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자는 커널 드라이버를 모르시면 개발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 오실로스 코드나 회로도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이메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지금 적느라고 약간 오타가 있는데, 오실로스코프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페리페럴 디바이스의 파형을 측정한다던가 물리적인 특성, 뭐 클락 이런 정보를 이제 측정하기 위한 장비인데요. 뭐 이 맞아요. 오실로스코프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회로도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긴 해요. 이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긴 한데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하는 업무의 핵심은 뭐냐면은 코드를 작성하고 코드를 분석해서 디버깅해서 최적화하는 이런 업무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는 회로도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 우선순위가 이게 먼저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이런 동작 원리를 잘 아는 게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인베이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면 먼저 리눅스 커널 드라이버라든가 리눅스 커널의 동작 원리라든가 부트로브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핵심 기술을 먼저 역량으로 키우는 게 중요하지, 그 다음으로 하드웨어 관련된 그런 지식을 잘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 부트캠프에서는 계속 커널 드라이버는 아예 분석을 하지 않고 오실로스코프나 헤로도만 분석하는 그런 내용으로만 수업이 진행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게 뭐 어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식을 배우고 일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이 없는데, 제가 현업에서 뛰고 있는 개발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뉴스 커널 드라이버를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요, 대부분의 그 전기 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자가 이제 좌석에 앉아 있으면 속도계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계에서부터 내비게이션까지 보이는 그 장치를 인포테인먼트라고 하거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는 이제 대부분 커널 드라이버를 직접 그 관련된 시스템 개발자가 작성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팹리스 업체, 뭐 칩셋 업체를 말씀드리는데, 칩셋 업체는 개발자는 당연한 얘기지만 자신의 칩셋과 관련된 IP를 불융합하거나 최적화하는 드라이버를 당연히 작성합니다. 이 밖에도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디지털 TV를 개발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커널 드라이버 개발을 직접 하기도 해요. 예, 그렇게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자면 리눅스 시스템 엔지니어가 되려면 저는 커널 드라이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메일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잘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실로스코프는 해로도를 잘 파악하는 거 중요하지만 하드웨어 관련된 이런 지식은 소프트웨어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드웨어 관련된 지식이 뭐 어떤 엔지니어링 스킬이 너무 본인에게 잘 맞고 관련돼서 좀 더 전문화를 하고 싶으면 하드웨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왜 오실로스코프나 헤로도를 잘 보면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코드를 보는 그 시간보다 더 많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